유별 암기사항 핵심입니다. 위험을 공부하려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1, 2, 3, 4편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마지막 4편이에요. 그 기초가 되는 게 위험물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 수월한가. 단순 암기로 하면은 외우는데 한계가 있고 잘 외워지지 않아요. 물질명 자체가 화학명으로 되어 있고, 그 왜 그러한 원리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오는지 무조건 맞고 푸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전체 100%면은 반절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암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고득점 맞기 어렵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기본 사항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위험물의 기본은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화학이라고 했죠? 이거는 화학입니다. 이유가 위험으로 화재의 위험으로 구분하는 화재가 즉 연소를 뜻하죠. 연소를 했는데 재난이 발생한 거죠. 재난이 재난상의 손실이나 인명 손실이 발생한 거죠. 연소는 급격한 산화예요. 화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화학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산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첫 번째 해야 되고, 산화라는 뜻과 산화를 일으키는 것, 산화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물 명칭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명칭을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분자식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분자식뿐만이 아니라 사료 같은 경우는 막 시성식이니 구조식이니 막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화학적인 이 구성 물질의 구성 상태를 원소기호를 통해서 표시를 하는 걸 뭐 화학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학식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자식, 실험식, 희성식, 구조식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명명법하고 그다음에 화학식 표기하는 거. 이걸 보면 바로 어떤 이름인지, 이걸 보면 이걸 바로 추려낼 수 있는. 그래서 물질명을 보면은 이게 어떤 유에 속하는지를 금방 파악해야 돼요. 어떤 유에 속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따라서 그 유별로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래서 유별로 성질과 상태를 성상이라 이렇게 한다고 했죠? 성상. 위험물은 화재 위험성이 큰 걸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해서 법적인 규제를 받도록 한 물품들로 고체나 액체를 말해요. 상태가 뭐라고요? 고체나 액체. 고체나 액체. 그리고 이제 성질이, 주요한 성질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산화 반응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산화는 산소와 결합한다 이런 뜻이고요. 산소와 결합하면은 전자를 뺏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화수소유 같은 경우는 수소를 뺏긴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위험물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화학의 범위입니다. 화학을 이해를 잘하면 위험물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결합하고 뺏기는데 전자를 뺏기면 뺏은 놈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연소를 할 때는 타는 게 있고 태우는 게 있어요. 타는 게 있고 태우는 게 둘 다 위험해요. 사실상 타는 것만 있으면 안 타요. 태우는 것만 있으면 안 타요. 태우는 것과 타는 것이 이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옆에서 염장 지를 때, 그 염장 지는 게 점화원이죠. 점화원, 에너지죠, 열이죠, 스파크죠. 여러 가지 또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죠.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따져서 성질이 어떤 성질로 나오냐, 탄다, 안 탄다예요. 탄다, 안 탄다. 알겠죠? 그래서 산화성 물질이냐, 즉 산화, 반응을 촉진하는 성질을 지녔느냐, 아니면은 연소가 되는 거냐, 직접 타는 것이냐. 산화성은 태우는 것이고 반응성은 뭐예요? 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우는 것이냐, 타는 것이냐.
기본 성질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체냐 액체냐 이렇게 해서 6가지로 구분을 해요. 6가지로. 인류는 지난 시간에 암기상했죠. 염소는 무색이나 3년 된 치즈록에 청균같이 과중하다. 그래서 지연 수량하고 같이 외웠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인류는 산화성 이게 뭐냐? 이게 성질이에요. 알겠죠? 고체 이게 뭐예요? 상태예요. 그래서 인류는 산화성 고체 말로는 따로 외우는데 성상 이게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따로 또 공부를 해요. 인류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성질은 산화성 태우는 것이다. 자기는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남을 태우는 것이다. 산화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태는 무엇이다? 딱딱한 고체이다. 근데 이게 딱딱한 고체가 뭐냐? 어떤 것과 똑같이 생겼냐면은 소금하고 똑같다. 뭐하고 똑같다? 소금. 한자로 말하면 무엇이다? 염 종류, 소금 종류 줄여서 염류라고 해요. 염류. 두 번째로는 금속 과산화물이다. 금속하고 산소하고 과하게 결합된 것. 산소가 과하게, 지나치게 산소가 많이 결합된 것. 정상적으로 결합되면 금속이 녹슬었다, 부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령 쇠가 부식이 돼서 빨갛게 녹슬어서 산화철이 돼 있어. 그럼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일부 금속에는 산소가 과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과산화 마그네슘,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리튬, 과산화 칼슘 이런 식으로 뭐 과산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비정상적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물질이 모두 어떤 상태를 취하려고 하냐면은 안정된 상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돈 벌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게 뭐예요? 생활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일부러 불안정하게 하려면은 인간 세계에만 그런 게 있어요. 핵하다 하는 게. 알았죠? 핵하다 하는 이게 인간 세계에 있어요.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아메바가 핵하다 해갖고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는 이런 건 없어요. 농담. 바퀴벌레가 핵하다 해가지고 쥐한테 달라든다는 이런 거 없습니다. 보면 피합니다. 본능입니다. 본능이 동물의 세계는 본능이 지배하는데 뭐냐 다 안정된 상태를 취하려고 해요. 모든 물질. 그래서 불안한 상태는 꼭 안정된 상태를 취하려고 해요. 가령 사람이 밥을 먹으면 과하게 과식을 먹으면 뭐예요? 설사를 하거나 토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과산화물도 정상적인 상태보다 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로 되려면 산소를 너무 과하게 먹은 것을 어때요? 토해내도록 되어 있어요. 토해낸다. 산소를 토해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소금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는 김장 때 뭐 대추 절이는 그런 염화나트륨처럼 정직한 소금, 올바른 소금이 아니라 산성을 지나치게 띈 소금이 있다. 산성을 아주 센 산성을 띈 소금이 있다. 그래서 소금이 4종류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화학을 공부를 하면 이건 위험한 소금이다. 이건 괜찮은 소금이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서 화학을 알아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이건 위험한 소금인데 소금 종류는 다 인류였어. 그러니까 인류는 뭐야? 소금처럼 생겼는데 생긴 것이 소금하고 성질이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자세한 것은 유별로 소개할 때 유별로 자세히 성상, 공통 성질, 또 취급 방법, 소화 방법 그리고 나서 다 똑같은데 특별한 성질이 있는 건 몇 가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1류부터 6류까지 통달해서 암기할 수가 있다. 2류는 이제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제가 그랬죠? 타냐 안 타냐 그랬죠? 네. 성질은 태우느냐 타느냐 그랬죠? 네. 그래서 가연성이다. 가연성 고체예요 주로. 가연성 고체. 타는 성질이 있고 상태는 고체.
또는 이 가연성보다도 좀 지나친 게 있어요. 고체인데 쉽게 열을 받으면은 녹아가지고 증발을 해요. 여러분 초는 어때요? 초? 열 받으면 녹아서 증발하죠. 심지를 꽂아놓으면 타죠. 이를테면 이제 그런 예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화성 고체라고. 특별히 이제 뭐 증발성 고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인화성 고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로 이제 원래 뜻은 가연성 고체이고요. 그리고 일부 인화성 고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는 겁니다. 이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구성을 보면은 인류부터 조금 상태를 구분해 보면요. 2, 3, 4, 5는 타는 거예요. 지금 가연성에 해당돼요. 일부는 뭐 이류는 가연성이면서도 또 더 증발까지 하는 거. 예를 들면 장작개비는 증발 않잖아요. 나무 통째로 타잖아요. 타면 수시되죠. 그런 것은 이제 가연성이라고 불러주는데 파라핀처럼 되어 있는 알코올, 굳은 알코올, 열받으면 알코올이 풀어지면서 진짜 알코올 액체가 돼서 증발하면서 확 거기에 증기에 불이 붙어. 그런 것을 이제 인화성이라고 해요. 강력하게 인화성을 듣죠. 가연성 또는 인화성이고요. 어떤 경우는 막 폭발해. 심지어 공기가 없는 데서도 막 연소가 돼. 자기 스스로 막 분자돼서 반응을 일으켜. 또 어떤 경우는 불씨가 없는데도 하나에 밖에다 놔두면은 막 공기 중에서 자기 혼자 불이 붙어. 점화원이 없는데. 그러면 자연 발화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착화 온도가 낮고 산소하고 너무나 반응이 심하게 잘 되는 것은 스스로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발열이 돼가지고 거기서 점화가 돼요. 그걸 자연 발화성. 그래서 아무튼 간에 2, 3, 4, 5는 타는 것이다. 이 타는 것 주변에 공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인류하고 육류가. 알았죠? 그래서 인류하고 육류는 타는 것과 태우는 것. 태우는 것이니까 뭐예요? 산화성 또는 조연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가스에서는 조연성이라고 부르죠. 조연성이죠. 산화력이 강한 거예요. 인류도 뭐예요? 산화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요 위쪽으로는 주로 고체예요. 알았죠? 주로 고체인데 삼류에서는 점도를 지닌 일부 액체가 있어요. 점도를 지닌 일부 액체가 있다. 알킬 금속 종류인데요. 알킬기하고 금속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일부가 그 다음에 4, 5, 6류는 주로 액체예요. 주로 액체이고 점도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류는 그 중에서 이제 가연성 물질 중에서 폭탄 종류에 속하는데 폭발성을 지닌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공기를 차단을 해도 분자 내부에 지닌 산소 공급원을 가지고 한번 불씨만 붙었다 하면은 계속해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는 대부분의 액체이지만 반반입니다. 고체로 되어 있는 폭탄도 있고 액체 폭탄도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캡슐에 담아서 점도를 지닌 액체 폭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고체로 된 것도 있잖아요. 폭탄 종류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오류입니다. 막 폭발 성질이 생겨서 훅 하는 성질이고요. 삼류는 불씨를 안 땡겼는데도 막 자기 혼자 자연 발단이 막 혼자 불 붙은 것들이에요. 인생으로 말하면 인류 일은 아니고 삼류 인생이다. 그렇게 연상을 하면 돼요. 자, 2류의 암기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2류는 어떤 것이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2류는 주로 뭐냐? 주로 성냥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폭주 이런 것을 만드는 원료예요. 그래서 이제 성냥을 만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황이나 인, 또 황과 인이 결합된 황화리, 황하고 화합된 인이라서 황화리 그런 종류고요. 폭죽은 뭐냐면은 실제 성분이 금속 가루다. 금속 가루. 근데 금속 가루 중에서
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화, 공기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불씨가 없어도 막 반응을 하는 아주 위험한 것들, 그런 종류는 삼류로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 비교적 불씨를 이렇게 붙여줘야 하지만이 불이 붙는 그런 종류는 이류로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류보다 삼류가 더 훨씬 사실 위험해요. 알았죠?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은 연소가 되는 게 더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2류부터 어디까지 갈수록 강력하냐면 연소는 5, 6까지 갈수록 더 사실은 강력해요. 5류는 폭탄이고요, 최종이. 알았죠? 2류는 성량이고요. 성량. 3류는 뭐냐? 물 뿌리면 가스가 막 나오거나 아니면은 공중에서 저절로 불이 붙는 종류고요. 4류는 전부 다 기름 종류예요. 불 끄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더 심하거든요. 5류는 뭐냐? 폭탄 종류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폭발력으로 보면은 그램당 또는 킬로그램당, 미터당 폭발력이나 이런 걸로 위험성으로 보면 5류로 내려갈수록 사실 어때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류보다는 3류가 더 위험하고 4류보다는 몇 류가 더 위험해요? 사실 5류가 더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자꾸 위험은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소화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재요, 화재. 화재가 이제 급격히 뭘로 이어지죠? 가스에서 말했죠. 뭘로 이어져? 폭발. 그렇죠. 폭발이죠. 그리고 폭발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폭병이 되겠죠. 폭병. 그러니까 성냥이 불이 붙어서 폭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죠. 성냥을 많이 갖다 놔도 잘 타는 거죠. 근데 폭탄을 많이 갖다 놓으면 어때요? 폭갱이 되겠죠, 오류가. 그래서 이제 그만큼 더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죽은 이 금속 가루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화성 고체는 지금 젤리 형태처럼 약간 굳은 기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지만 금방 열받으면 어때요? 증발을 해서 녹아서 기체처럼 증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인화성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암기 방법 보겠습니다. 이류형 이쪽에 갑니다. 항리는 유독하고 철마는 미수성인데 자, 이게 이제 이류 위험물의 암기입니다. 이류는 뭐라고 했어요? 오염소는 무색이나 상년된 취지록에 철근같이 과중하다 그랬죠? 이류는 항리는 유독하고 철마는 금수성인데 이렇게 항은 뭐냐면은 항리는 항아리 그리고 이제 정린 항아리과 인인제 린 정린이 요건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원래 린이 한자는 린이죠, 린. 근데 이제 남한 쪽은 구분법칙에서 리을 이렇게 첫 발음 안 하잖아요. 린이에요, 린. 한 글자를 쓸 때는. 근데 이렇게 두 번째 글자 나올 때는 적인 안 하고 적린 이렇게 씁니다. 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정린 그리고 백린이 있어요. 백린은 사실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노란빛이 약하게 드는 아이보리의 약간 연한 노란빛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황린이라고 해요. 알았죠? 황린이고요. 정린은 그냥 가연성 고체에 속해요. 한마디로 뭐죠? 이류예요. 이류. 가연성 고체. 가연성 고체는 뭔 뜻이냐면은 탈 수 있는 고체예요. 그래서 가연성 고체 특징이 뭐냐? 이류는 공기 중에서 또는 산소 공급원과 또는 산화성 물질과 이런 것이겠죠? 네. 공기 중 이것과 가연성 고체와 뭘 붙이면
저마원을 붙이면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냥 저절로 불 붙어요? 안 붙죠. 어이 불 붙어서 이거 마찰열이죠. 마찰을 할 때 열이 나오잖아요. 마찰할 때 열. 그 열로 불을 붙는 거죠. 열이 저마원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렇게 마찰을 하거나 또는 불씨를 땡기거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저절로 불이 붙어요. 그런 것은 능이지. 이건 자연발화성입니다.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서 저마원이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다. 상태가 좀 달라요. 상태가 달라. 그래서 같은 린인데 T4예요. 분자식은 T4인데 상태가 달라. 색깔도 다르고 자연발화성이고 이건 상류에 속해요. 더 위험해. 2류보다 더 위험해. 제가 2류보다 위험한 게 3류라고 했죠. 그렇죠? 네? 4류보다 위험한 게 뭐라고? 5류. 5류가 더 폭탄 종류이기 때문에 4류는 기름이고요. 그리고 이건 독성이 없어요. 뱅기는 독성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국제 규약으로 백린탄, 황린탄이라고 그러죠. 그건 뿌려버리면 어쩌냐면 공기에서 자연발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불이 붙어요. 파란 인광을 내는 듯해요. 파란 인광을 공기에서 살포를 하면은 살이 묻었다 그러면 살이 계속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살이 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그 증기가 어때요? 뭘 가지고 있다?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죠. 살인적인 치명적인 무기가 되죠. 백린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쟁터에서도 사용 금지로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 중동 전쟁 때 막 백린탄을 썼다 안 썼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증언들 나오고 조사 들어가면 강대국이 조사하면 흐물흐물하고요. 그렇죠? 약소국이 쓰면 어때요? 박살 나는 거죠. 유엔 회의에서. 근데 이제 대부분 미국이나 소련이 쓰면은 뭐 그런 거 없다. 지금도 부침구이다. 어쩐다 저쩐다. 조사하고 아마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고 황화린과 정린이 있다. 뭐 황화린은 구조가 뭐냐? 황과 인이 합해져 있다. 화합돼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다음에 그냥 인성 붉은색입니다. 정린은 붉은색이에요. 이걸 백린을 꾸면요. 꾸면 공기를 밀배시킨 채로 적당한 온도를 꾸면은 정린이 돼요. 근데 가열을 했다가 공기를 밀폐시킨 채로 차게 하면 뭐가 돼요? 백린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독하고 유는 유황이에요. 유황 또는 황이에요. 황. 알겠죠? 유황 또는 황이고요. 철만은 근데 철만은 뭐냐면 이제 철분이에요. 철분. 그 다음에 마는 마그네슘. 여기 분은 가루라는 소리예요. 가루. 밀가루에서도 점동하고 강력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밀가루, 강력분, 중력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점도, 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힘이 강한 것이 강력분이에요. 힘이 강한 게. 네. 분자가 쌀 밑자에다가 나눌 분자예요. 가루 분자예요. 가루.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이 가루라 그런 소리예요. 꽃가루를 뭐라고 해요? 화분이라고 그러죠. 화분. 어려운 거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수성이 뭐냐면은 금속분. 철분하고 마그네슘은 별도로 이렇게 가루를 지정했지만 그 이외에 기타 뭐다? 금속분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수성인데 인이 뭐냐면 저기 나와 있던 뭐다? 인화성 고체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황리는 유독하고 여기까지. 황화린, 정린, 유황 이것을 이제 지정수량이랑 같이 외운다고 그랬죠? 100kg 황리는 유독하고 그 다음에 요 금속 종류가 500kg, 철분 마그네슘 금속 가루, 금속 가루들이 500kg. 그 다음에 이제 인화성 고체가 1000kg. 그래서
100kg, 500kg, 1000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아리 정리 유황은 아무튼 전통적으로 보면은 성냥을 제조하는 재료였어요. 성냥 끝에 빨갛게 묻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딱성냥 보면은 빨갛게 이렇게 돼. 옛날 딱성냥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벽에다 탁탁 하면은 붙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좀 노르스름하게 하얗게 붙어 있는 게 있고 그 뒤에는 뭐예요? 빨갛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면 탁 벽에다 대고 하면은 이렇게 불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성냥은 어때요? 안전 성냥. 종이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발라져 있고 성냥이 있죠. 그걸 마찰시키면 불이 붙죠. 이게 전부 다 항아리, 정리, 유황이에요. 재료들이. 그 다음에 성냥불로 불을 붙여서 폭죽에다 불을 붙이면 터진다는 거죠. 폭죽 재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금속은 연소가 되면은 고유한 빛깔을 냅니다. 고유한 빛깔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속마다 하면서 고유한 색깔을 냅니다. 빛깔을 내요. 구리 같은 경우는 밝은 녹색 같은, 구리가 녹슬면 어떤 색깔이죠? 청록색 되죠. 녹슬면. 뭐 나트륨을 태우면 노란색, 칼륨을 태우면 보라색.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총천이 생겨나요. 금속 연소가 되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금속마다 고유한 색깔 반응이 나오는 것을 화학 실험에서도 보면은 수능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금속마다 고유한 색깔 반응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오냐 연습을 시키면 그게 나오는데 폭죽을 이렇게 터뜨릴 때 하늘에서 깜깜한 밤에 이렇게 타면은 왜 이렇게 송천에서 무지개 색깔이 나고 다 금속가루가 타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알겠죠? 금속가루가 타면서 나온다. 그리고 하얀 냄새가 나는 이유는 거기에 첫째는 쏘아 올리는 추진력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발사하기 위한. 두 번째로는 그걸 점화해야 하잖아요. 점화해야 돼. 불시 역할, 시간 차이를 두고 기름 주머니로 싼 거를 팡팡팡팡 터지면서 시간 차이를 두고 어때요? 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얀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저절로 타는 것들은 좀 드물죠. 위험하니까 보관하기가 위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좀 위험하고 비교적 안전한 것. 그리고 가루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은 가루 상태는요. 일반적인 탄소, 수소, 화합물 이게 이제 유기물이죠. 생물체에서 합성이 되는 것이 유기물인데 기운이 있다. 있을 유자죠. 기운이 있는 물질이다. 생명이 있는 물질에서는 식물의 이파리에서도 탄소, 수소가 결합이 돼요. 이거 탄소 동화작용입니다. 식물의 이파리. 사람의 간, 동물의 간에서도 음식을 막 먹으면은 몸에서 분해를 해서 탄소와 수소를 주 재료로 해서 배둘레 햄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근데 못 만드는 게 있어요. 무기물질은 못 만들어요. 아무리 고기 기름 덩어리를 많이 먹어도 저절로 철분이 보충되지 않아요. 철분은 따로 먹어야 돼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 마그네슘 이런 금속에 관련된 것들은 어때요? 저절로 안 만들어져.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다 뭐예요? 탄수화와 수소를 주 재료로 하는 것들이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 기름, 지방, 단백질 이런 것은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먹으면 간에서 분해해서 필요한 걸로 만들어요. 간이 화학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탄소수화물이에요. 그 이외에는 무기물이죠. 그렇죠? 네. 무기물질인데 무기물질 중에서도 금속 관련들은 금속은 잘 타요 원래. 금속이 잘 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금속은 다 녹슬잖아요. 녹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산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급격한 산화, 금속이 급격히 산화되면은 불이 나는 거예요. 보통 녹슬 때 불이 안 나는 이유는 급격히가 아니고 천천히 세월을 두고 천천히 산화가 되기 때문에 연소가 안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녹슬는 것 자체도 사실 연소의 전초 단계죠. 어떻게 보면 속도가 느려서 열이 축적이 안 됩니다. 산화가 될 때는 열이 나거든요. 급격하게 산화가 되면 거기서도 열이 나고 연소가 되고 폭발이 돼요. 근데 금속 가루는요, 가루 상태면은 어때요? 폭발을 해요. 불이 붙으면 어때요? 폭발을 해요.
그리고 탄소수화합물 같은 경우 대표로 보면은 일단 이게 뭐냐면 유기물이라고 했으니까 각종 우리가 먹는 음식물, 뭐 밀가루, 탄수화물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시골에 방앗간, 지금 방앗간이 드문데 떡 만드는 곳을 방앗간으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쌀도 찢고 밀가루도 하고 각종 가루를 빻는 곳이 방앗간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방앗간은 심심하면 불나요. 불나면은 터져요. 거기 잔뜩 먼지, 가루 이런 것이 날리는데 이 가루 상태는 미세한 점화원에서도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가스 상태가 똑같아요. 이해됐나요? 가스와 비슷해요. 간성 가스와 비슷해요. 여러분 간성 가스는 점화만 있으면 어때요? 금방 폭발이 일으키죠. 그래서 가루랑 상태로 되어 있으면 그만큼 위험하다. 가루 상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철 깔고 연소가 되는 거예요. 타는 거다. 쇠가 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여기 각종 금속분 나와 있는데요. 철분과 마그네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금속분에는 니켈과 구리를 제외한 모든 금속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납분도 타요. 뭐 망간 이런 것도 타고. 그러니까 자세한 책들 이렇게 자료를 보면 금속분 그랬으면은 열거되지 않은 각종 금속은 다 해당돼요. 다 해당돼요. 대단하죠? 그런 것들이 가루로 되어 있으면 어떤 상태가 똑같다? 가스와 똑같다. 네, 가연성 가스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폭발을 일으킨다. 점화가 됐을 때, 비중에서 폭발을 일으킨다.